그거 안 내고 개인회생 하시면 우리가 고소 조치하겠다. 우리가 이의 신청하면 개인회생 안 될 것이다. 심지어는 개인회생이 시작된 사실도 알고 사건 번호까지 받아봤는데 자, 요즘 개인회생을 해보면 카드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카드사도 힘들겠죠. 채무자들이 자꾸 카드 쓰고 전부 다 탕감받아 버리니까 자기들도 힘드니까 뭐라도 조치를 하려고 할 건데, 아무튼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가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나는 무엇을 답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고소하겠다. 카드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채무자가 받으면 이자를 몇 번 더 내달라, 그거 안 내고 개인회생 하시면 우리가 고소 조치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듣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시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파이트머니가 맞지가 않잖아요. 카드값 그거 못 쓴 거 해봐야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돈 받으려고 카드 회사에서 법무팀을 지원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서 계속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 채무자를 유죄로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익과 자기가 쓰는 법률 비용을 비교해보면 이건 계산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도 이게 유죄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정책상으로 쉽지가 않겠죠. 지금 카드값 못 내서 연체돼서 개인회생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수십만 명에 이르르는데 카드값 못 냈다고 이걸 전부 다 유죄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본래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주식이나 코인 탕진으로 돈을 날리면 이론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긴 하니까 의도적으로 카드사를 상대로 사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카드사 직원이 많이 하는 협박은 개인회생 못하게 막겠다, 개인회생 안 되도록 만들겠다, 우리가 이의 신청하면 개인회생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이의 신청해도 개인회생을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하고 변호사하고 둘이 협심해서 잘하면 통과하는 거지, 법원이 보고 통과할 만한 조건이 된다고 보이면 개시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지 카드사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카드사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아닌 말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의 신청이 한두 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사기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냥 통과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 말에도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비교하실 개념이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을 하실 경우에는 개인회생하고는 다르게 카드사의 동의까지 받아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합의서나 각서를 적자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더 변제해주고 나머지는 개인회생 들어간다고 서류 한 장 적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자, 그러면 개인회생을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개인회생이 시작된 사실도 알고 사건 번호까지 받아봤는데 그런데도 이런 합의서를 적고 몇 번을 변제 더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합의서나 각서를 적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일 처음에 돈 빌릴 때 대부계약서나 카드 이용 계약서를 적었으면 끝인 거지, 가운데 돈을 어떻게 분할 변제하겠다고 각서를 적으라고 한다고 그걸 적으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의무 없는 일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는 법원의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평등하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채권자에 불과한 카드사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카드사에게 우선 변제를 해줬다가는 행여나 그게 편파 변제가 된다면 그 불이익은 전부 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해 줄 필요도 없고 그쪽에 우선 변제를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착수금을 결제 못하게 규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게 이제 카드사에서 각 변호사 사무실로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자기들 카드 한도를 낮춘다고, 개인회생 파산할 사람 결제 받지 말라고.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회생 파산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그 카드 값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 탕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카드 결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시중에 있는 개인회생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에게 한도를 낮춘 거죠. 많이 결제가 안 되게. 그래서 이런 사실상 불이익들이 좀 발생했다. 그래서 일부 카드의 경우에는 뭐 이 사무실이든 저 사무실이든 관계없이 개인회생 사무실에서는 한도가 낮아서 결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 유념 좀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결론은 걱정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자극하지도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고소를 한다 그래도 이게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채무자 돈 없는 거 아는데 카드사 입장에서 굳이 법률 비용까지 써서 고소를 해서 받아올 돈도 없고 이의 신청을 한다고 법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카드사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으름장을 놓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채무자 여러분께서 일부 금액을 못 갚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걸 생활비로 썼던 주식 코인으로 썼던 어디에 썼든 간에.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법 조치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가 못 갚은 거는 사실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되 반대로 전화 온 카드사 직원을 자극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까지는 말자. 어찌됐건 이의 신청 한 개 더 들어오면 답변 한 개 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카드사가 전화 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